채권 금리가 뛰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낸 14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여야가 35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하자 채권 시장에 발작을 일으킨 건데요.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고 그로 인해 채권값이 떨어져서 금리가 뛴다는 겁니다.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모시고 비상 걸린 채권 시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채권 시장의 금리가 뛰고 있다. 지난주 채권에서 계속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금리가 어떻게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금리가 좀 많이 뛰었죠. 예를 들어서 그 작년 이제 12월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12월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12월 하순에 가면은 이제 1.719%까지 국고채 3년 기준입니다. 3년짜리 국고채가 1.719에서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2.343%까지 한 60bp 이상 오른 거죠. 2.34.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12월 대비 기준에 저점이 2.09였는데 2.747까지 한 65bp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 그동안 코로나였고 그 기준금리도 많이 낮아져 있었는데 그거 감안한다면은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러면 코로나 전으로 가서 보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2018년이 될 텐데 2018년의 고점이 3년물 기준으로 해서 2.3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전의 고점 수준까지 이미 거의 다 와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라는 게 사실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상황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개인들은 이 채권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네. 채권금에 채권금에 이렇게 오르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채권금리가 오른다 이러면. 네, 그냥 그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채권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기일이 됐을 때 그 환급받는 금액은 항상 정해져 있죠. 이자, 채권 이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그 채권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니까 보니까 이 추경 예산 정부가 14조 원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내일부터 이제 대선 공식 선거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중에 합의를 하겠다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35조, 50조 막 그러니까 이게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도 크게 영향을 어느 정도 시장에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날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22년도에 국채 발행 규모를 이제 그 작년 말에 이거를 제시를 하는데 이 규모가 약 166조 정도. 올해 전망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경을 하는데 이번에 추경 처음에 이제 제시가 된 거는 14조였었죠. 14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35조로 늘린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죠. 그럼 20조 이상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채 발행 규모를 20조 이상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국채 발행을. 그럼 166조에서 20조 이상 늘린다라고 한다면 거의 15%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 그러면은 2021년에 국채 발행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22년이면은 좀 더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이 국채 발행 규모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본원 통화 규모가 11월 기준으로 작년 11월 기준으로 약 251조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추경을 해가지고 20조를 더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대략적으로 10% 정도 본원 통화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타당한 이야기냐? 기획재정부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다라고 계속 저항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나라가 이 돈을 추경을 쓰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 그나마 적정한 올해 발행할 수 있는 그래 최대한이라고 정부가 낸 걸 여야 이렇게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큰 문제인데 그래서 금리가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면 금리가 뛰면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기업들 왜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거기에도 무슨 영향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들이 있겠죠. 이 기준이 되는 금리들이 기본적으로 국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채에다가 얼마만큼 더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발행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국채 가격이 그 크게 변화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가격, 즉 자신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안정적인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얼마에 발행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마찰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 연기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발행을 뭐 기대를 했는데 그 가격에는 발행을 못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최근의 이슈들입니다만 뭐 예.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이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약 미래에셋. 900억 원 정도를 이제 더 조달을 못 했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뭐 LS전선이나 LG프레시웨이 같은 애들도 이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굉장히 그 신용도는 좋은 회사들도 원하는 만큼 채권 발행을 못한 거네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들이 신용기업으로 말씀드리면 AA 수준입니다. 아주 좋은 거죠. 네, 그 정도면 좋은 거라고 말씀을 예. 드려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신용 등급이 약간 인플레이션 돼 있다 뭐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예. 지금 표가 신용 등급 AA 기준에서 회사채 주요 발행 현황에서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미래에셋 운영자산. 그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전략 미매각됐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연기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네. 이 여기 발행일을 보시면은 2월 7일, 8일, 9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호텔 롯데 같은 경우에는 3년물, 5년물 다 발행하고 확보 물량도 더 크죠. 그런데 그러네요, 롯데. 미래에셋 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3년물은 모자랐고 다 못했고 5년짜리는 아예 전액 못 팔았다. 네네. 어떤 차이가 저렇게? 그 이제 이런 것들이 가격 결정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발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마찰에 의해 가지고 발행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더 좋은 금리를 줘야 되고 그러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기업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겠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올해도 뭐 한 두어 차례 올릴 거란 전망이 있잖아요. 만약 네. 그렇게 된다면 네네. 이 채권 금리 오르는 압력이 더 강해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세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했었죠. 예.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미리 세 번의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1.25%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 연준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게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뭐 세 번 정도 인상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 기준의 미국 이야기인데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요. 네. 그런데 최근에 뭐 CME의 페드와치나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은 예. 5번에서 6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그 확률이 5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한은도 따라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IB들 중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전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FMC가 8번인데 1월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7번이죠. 네. 7번 다 올린다고 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7차례나 올려도 네네. 뭐 지나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3월에 금리를 인상할 텐데 왜 25bp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50bp 할 수도 있어라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7번 올릴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가능한 옵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여기에다가 FMC 위원들이 인터뷰를 할 때 50pp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좀 시장의 불안감을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채금리가 더 뛰고 그러면 은행 대출금리 네네. 우리 개인들이 다 이자 부담하는 대출금리도 더 오르는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는 결과적으로 다른 그 만기물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만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만기의 금리가 이제 파급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단기물부터 시작해서 장기물 쪽으로 쭉 파급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요. 예.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예. 제일 처음 생각해 볼 게 국채 금리가 올랐어.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예금 금리도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금 금리 오르고. 예금 금리 중에서 특히 뭐 정기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예금 금리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은행 거죠. 입장에서 보면요. 은행에서는 네.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대출 쪽에도 어느 정도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주택담보부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고정금리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예. 현실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죠. 개인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를 때 예금금리 오르는 건 찔끔, 대출금리는 바로 순식간에 올리는 그런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니까. 네네. 자, 이 금리 문제는 결국은 인플레 때문인데 특히 미국의 이제 인플레가 심각하잖아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의 네. 7.5%. 미국의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 7.5%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게 높은 수준인데 좀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숫자 보려면 한 30년은 돌아가야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봤을 때 7.5%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오르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뭐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오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예요. 유동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망의 붕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급망 붕괴. 예. 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제가 뭐 기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상품을 생산하려면 원자재라든가 부품들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떤 가격이든 상관없이 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쪽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공장이 스탑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운송 비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다라거나 아니면 컨테이너선을 구해야 되는데 컨테이너선이 실제로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없다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들어왔던 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야기들.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네. 그래가지고 네. 신규 차 생산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뭐 지금도 1년을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네. 뭐 특정 차종 같은 경우에는 뭐 2년에서 4년까지도 기다려야 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가고 있냐 하면은 중고차 시장에까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이 약 40% 올라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 40%나. 네. 예. 이게 벌써 2분기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동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유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 수출은 크게 어느 정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입은 둔화되지 않고 30%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은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이게 그러면은 급격하게 둔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있을까? 네, 거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공급망 붕괴라는 게 뭐 물론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성격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6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동차를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감자 같은 경우에도 좀 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감자. 네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에서 네. 포테이토 칩을 뭐 이제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준다라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일이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회복되는데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감자를 다시 심어서 생산하는 데까지 수확하는 데까지 그만큼의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게 더 빠를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어떨까요? 그것도 뭐 쉽게 되지 않을 거다. 그런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개선되고 진정되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우리 시청자들 염두에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시장 문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